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미래통합당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나 미래통합당,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도 당연한 결과인데요.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조호영과 김종인은 극우와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지만 차명진을 비롯해서 김진태, 민경욱 등이 절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이라든지 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이슈들에 대해서 서서히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광훈, 신혜한수, 주옥순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김진태, 차명진, 민경욱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서 겉으로 보여줬을 때는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감정 싸움은 쇼든 쇼가 아니든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피로도가 올라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태까지 미래통합당의 주축을 담당했던 세력, 그리고 그 핵심 지지층들이 바로 극우 세력들이기 때문에 사실 극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무튼 저들이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의 문자, 전화도 엄청 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분열된 상황 당연히 예측했겠고 앞으로도 더 분열될 수밖에 없는데,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미통당의 극우 손절 시도에 문자폭탄, 탈당 경고 등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태경 씨는 이번 기회에 단절해야 된다고 했다가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전광훈, 주옥순, 신혜식 등 이 병상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렇게 국민들의 민폐를 끼쳐놓고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성찰은커녕 유튜브로 그 조회수로 수익 창출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이 여태까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측에선 당연히 이 난리가 난 상황에 어떻게든 저들을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선을 긋게 되면 자기네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이들 어떻게 버리냐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끼리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여태까지 계속 반문재인이란 걸로 저들이 뭉쳐 있었지, 애초에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아주 진짜 대환장 파티가 열린 겁니다. 신혜한수, 신혜식 씨는 샐러드 말고 탕 달라, 병원에서 아주 기가 차는 짓들 하고 있는데요. 샐러드, 파스타 듣도 보도 못한 거 말고 다른 거. 그러면서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 타령까지 합니다. 문재인 만세 3번 외쳐야지만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든다고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옥순 씨는 왜 내 이름까지 밝히냐 그러면서 코로나 실명 공개에 반발했다고 하는데요. 은평구청에서 확진자 주옥순 이름까지 다 공개했다면서 대통령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아니 이게 실제로 주옥순 씨 TV에 가면 떡하니 자기가 저렇게 병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은 본인이 저렇게 알려지기 싫다 그러면 애초에 자기가 방송을 켜고 홍보하지 말아야죠. 자기가 대놓고 사람들 보라고 방송을 해놓고, 이건 지금 누구나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나왔다고 저렇게 또 난리를 쳐요. 아이러니하죠. 아베 수상님 자기가 사죄드립니다, 그 얘기했던 게 바로 저 주옥순입니다. 보시는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현 상황을 다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에 국가 지원 약품, 국가 지원 병상, 국가 지원 식사, 그리고 저 극우 유튜버가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임이 밝혀졌다 하면서 음식 타령하고 있죠. 진짜 가관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씨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수조사는 위법이다, 정치적 탄압이다 하는데,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을 협박하는 건 옳은 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협박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3단계로 가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니까 제발 거기까진 가지 않게 제발 좀 협조 좀 해달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듣고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거기다간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혹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몇 마디 던지고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에다가 저렇게 비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지율로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또 이러면 지지율, 그 떨어지는 국민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국민들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오죽하면 제 주위에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들도 이 사태를 보면서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도대체 왜 광화문 집회에 허가를 내줬냐? 박형순 씨에 대한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문재인 정부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비판적인 사람들조차 이건 아니다. 이런 민심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성의 기미는커녕 저렇게 정부 탓만 하고 대통령이 무슨 협박을 했다 하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다가 참다가 지금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계속 협조도 안 하고 아예 숨어가지고 다른 종교까지 침해하면서 막 숨어서 이 전파를 시키니까 정말 엄중한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아주 그것도 절제된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걸 두고 어떻게 저렇게 평가를 하나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한테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냐? 증인 압수수색했냐? 이미 제출 강압적으로 해서 제출 받았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정세균 총리는 감염병 예방법의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위치 정보를 확보해서 진단검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송민원 경찰청 차장도 복지부 장관이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은 거로 알고 있다며 과거 통신 자료에 대해선 영장 없이 저희들이 경유해서 받아가고 있다고 합법적인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죠. 당신들 눈에는 그것이 협박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총책권자의 울음소리로 들린다. 이런 댓글이 무려 2만 명 넘는 좋아요를 받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남의료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계속 전광훈, 민경욱, 김진태 이런 사람들과 선 긋나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김진태, 미통당은 마녀 사냥에서 집회 참가자들 구해야 이러고 있고 민경욱 씨는 심지어 날더러 극우 하태경, 김종인 따위가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엄청나게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뭐 선긋기를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민경욱, 김진태는 현재 미통당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당무 감사에 나설 가능성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아무튼 현재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팩트죠. 진작 마음 먹고 내보냈으면 어떻게 못 내보내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차명진 씨, 또 세월호 막말로 유명한 차명진 씨는 또 진모 씨랑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통당의 지지율 하락은 당 지도부가 광복절 집회 주요 참석자를 극우로 지칭하고 선을 그은 데서 영향을 받은 거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광주 전라 지역 지지율은 7.4%로 무려 9% 가까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무려 11%나 나는 상황인데요. 정상적으로 보면 앞으로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도 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의 안이한 판단 유감이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8월 8일 보석 취소 조건이 됐는데 청구를 안 한 검찰 잘못이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최근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정광훈은 지난 8일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서 보석 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을 하자 추미애 장관도 지금 상당히 놀라고 있다면서 검찰에서 취소 청구를 먼저 했다면 이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8월 16일에서야 보석 취소 청구를 했는데 이건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죽하면 박형순 금지법까지 나올까? 판사가 이제는 판결할 때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여전히 판사를 옹호하는 그런 의견에 전 도저히 1도 공감이 안 갑니다. 애초에 문재인 탄핵 그 집회라면서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저들이 예정했는데 100명 이하의 거리두기를 한다고 그걸 믿는 그 판사가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날 엄청난 충돌이 있을 거란 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결론,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일종의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그 이념형 보수 30%를 제외하고는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한 엄청난 분노의 메시지를 실제로 쏟아내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김진태, 차명진,
민경욱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만약에 당에서 선긋기를 한다면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들의 핵심 지지층이 사라지는 것이고, 어쨌든 저렇게 지금도 당협위원장인데 저런 직함 계속 유지하면서 겉으로만 싸우는 척 한다면 그런 것 또한 계속 찾아내갖고 박제를 하고 계속 알려야죠. 그럼 당연히 상식적인 국민들은 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던 간에 절대로 이 흔적 자체를 지울 수 없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방향 제대로 잡으세요. 어차피 뭘 하든 똑같은데 조금이나마 나은 대안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저들 처벌하고 선긋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금 방역만큼은 다같이 힘을 합치는 겁니다. 물론 절대 이것도 듣지 않겠죠. 아무튼 이번 방송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